내가 그 편지를 찢어버린 순간 손가락이 떨렸다. 치료비 5억 원, 내가 책임져라 라는 부모님의 글씨가 눈앞에서 춤을 추듯 흩어졌다. 그들의 피를 이어받은 내가 이제 그 피를 저주하며 웃었다. 이제야 나를 찾는 건가? 쌍둥이 동생들이 병들었으니? 어린 시절부터 우리 집은 쌍둥이 중심으로 돌아갔다. 동생들, 지훈과 지은이가 태어난 순간부터 부모님의 눈빛은 달라졌다. 내가 5살 때 그 애들이 세상에 나오자마자 집안은 축제 분위기였다. 쌍둥이라니 얼마나 복받은 일이야. 아버지는 웃으며 말하셨고 어머니는 하루 종일 그 애들을 안고 다니며 노래를 불렀다. 나는 그저 구석에 앉아 그 광경을 지켜봤다. 내 생일. 그해 내 6번째 생일은 그냥 지나갔다. 케이크도 선물도 없이. 동생들 때문에 바빠서 미안하다는 한마디로 끝.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았다. 초등학교 때 나는 학교에서 우수상을 받았지만 부모님은 쌍둥이의 유치원 발표회를 보러 가셨다. 지훈이가 노래 부르는 거 봐야 해. 그게 이유였다. 중학교 때 나는 혼자 도시락을 싸서 학교에 갔고 쌍둥이는 매일 어머니가 차로 데려다 주셨다. 그 애들은 아직 어리니까 덜이다고? 나도 어렸다. 하지만 나는 늘 큰언니로서 참아야 했다. 내 마음속에서 무언가 쌓여갔다. 억울함, 분노, 그리고 점점 커지는 외로움. 고등학교 입학 후 나는 집을 떠났다. 장학금을 받아 서울의 기숙사 학교로 갔다. 부모님은 반대하지 않았다. 오히려 내가 알아서 잘할 테니 라고 하셨다. 그 말 속에 숨겨진 무관심이 느껴졌다. 나는 이를 악물고 공부했다. 대학에 들어가서도 아르바이트를 하며 스스로를 키웠다. 졸업 후 IT 회사에 취직해 개발자로 일했다. 지금은 팀장 자리에 올랐다. 연봉 1억 원, 서울 강남의 작은 아파트 하나, 모든 게 내 힘으로 이룬 거다. 쌍둥이는? 지훈은 대학 중퇴 후 프리랜서로 음악을 하고 지은이는 미용실에서 일한다. 부모님은 그 애들을 위해 모든 걸 바쳤다. 집도 팔아 학비 대주고 실패할 때마다 위로해주며. 그런데 갑자기 편지가 왔다. 지훈이가 암 진단을 받았다고. 치료비가 어마어마하다고. 너밖에 도와줄 사람이 없다. 가족이잖아, 가족. 그 단어가 웃겼다. 내 생일에 한 번도 전화 안 하신 분들이 이제 가족을 운운하나. 나는 편지를 찍고 핸드폰을 들었다. 부모님 번호를 차단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 무언가 꿈틀거렸다. 복수. 아니, 그냥 무시하고 싶었다. 그런데 왜 가슴이 아픈 거지?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다. 어린 시절 기억이 떠올랐다. 6살 생일, 나는 혼자 방에 앉아 케이크를 상상하며 촛불을 불었다. 아래층에서 쌍둥이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엄마, 지훈이랑 지은이랑 같이 놀아. 나는 문을 열고 내려갔지만 부모님은 나를 보지도 않았다. 그때부터 나는 혼자서 강해지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강함 뒤에는 상처가 있었다. 이제 그 상처가 터지려 한다. 다음 날 회사에서 일하는데 어머니의 전화가 왔다. 차단했는데 다른 번호로. 미나야, 제발 도와줘. 지훈이가 그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싶었지만 듣고 말았다. 내가 성공했으니 조금만 도와주면 돼. 조금? 5억 원이 조금인가? 나는 대답했다. 왜 저예요? 쌍둥이만 사랑하셨잖아요. 어머니는 울었다. 그럴 의도가 아니었어. 그냥. 쌍둥이라 특별했지, 특별. 그 말에 내 속이 뒤집혔다. 집으로 돌아와 창밖을 봤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였다. 내 인생은 빛나지만 가족은 어둠 속이다. 복잡했다.
도와줄까? 아니, 왜 내가? 하지만 지훈의 얼굴이 떠올랐다. 어린 시절, 그 애는 나를 따라다니며 덧니 라고 불렀다. 지은이도. 그 애들은 죄가 없다. 부모님의 편애가 문제지. 나는 컴퓨터를 켜고 은행 앱을 열었다. 잔고를 확인했다. 도울 수는 있다. 하지만 조건이 필요하다. 사과, 진심 어린 사과. 그 주말 부모님 집으로 갔다. 부산으로 내려가는 KTX에서 창밖을 보며 생각했다. 이게 복수인가, 화해인가? 집에 도착하니 어머니가 문을 열었다. 눈이 빨개져 있었다. 미나 레료 아버지는 소파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계셨다. 지훈은 병원에, 지은이는 곁에 앉아 울고 있었다. 언니, 지은이가 말했다. 나는 앉아서 물었다. 왜 이제야 저를 찾으세요? 대화가 시작됐다. 부모님은 변명했다. 쌍둥이라 더 신경 썼어. 내가 강해서 괜찮을 줄 알았지, 강해서? 그건 핑계다. 나는 소리쳤다. 강한 척 했어요. 혼자 울면서 눈물이 흘렀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감정. 지훈의 치료비, 내가 내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제부터 가족처럼 대해주세요. 생일이라도 챙겨주세요. 부모님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믿을 수 있을까? 그날 이후 지훈의 치료가 시작됐다. 나는 매달 돈을 보냈다. 처음엔 1억 원을 입금하고 나머지는 분할로. 병원비 영수증을 확인하며 보냈다. 부모님은 감사하다고 했지만 그 말 속에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다. 고마워, 미나야. 내 덕분에 지훈이가 살았어. 하지만 내 생일이 다가와도 연락이 없었다. 올해도 무시하나? 회사에서 바빴다. 프로젝트 마감이 코앞이었다. 팀원들과 야근하며 코드를 고치다 보니 피곤했다. 그런데 지은이의 메시지가 왔다. 언니, 지훈이 수술 잘 됐어. 고마워. 적어도 동생들은 감사할 줄 안다. 나는 답했다. 잘 됐네. 건강 챙겨.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부모님에 대한 원망이 남아 있었다. 왜 그들은 변하지 않을까? 어린 시절을 다시 떠올렸다. 10살 때 쌍둥이가 6살이 됐을 무렵. 부모님은 그 애들 생일을 위해 파티를 열었다. 케이크, 풍선, 친구들 초대. 나는 그저 도와주는 역할이었다. 미나, 테이블 좀 치워. 그게 내 모곤의 생일엔? 돈이 없어서 미안. 돈이 없는데 쌍둥이 생일엔 왜 있었지? 그 불공평이 내 가슴을 파고들었다. 지금도 그 상처가 살아있다. 치료비를 보내며 생각했다. 이게 끝이 아니다. 부모님과 제대로 대화해야 한다. 주말에 다시 부산으로 갔다. 이번엔 지훈을 보러 병원으로. 지훈은 창백한 얼굴로 누워 있었다. 언니, 미안해. 내가 아파서 그 애가 울었다. 나는 머리를 쓰다듬었다. 내 잘못 아냐? 부모님 탓이지. 지훈은 고개를 저었다. 엄마 아빠가 연니한테 미안하다고 해? 병원에서 나와 부모님과 마주 앉았다. 카페에서. 왜 쌍둥이만 사랑하셨어요? 직설적으로 물었다. 아버지는 한숨을 쉬었다. 쌍둥이가 태어나니 내가 서운할 줄 몰랐어. 그냥 자연스럽게. 그게 얼마나 아픈지 모르시나. 어머니는 울며 말했다. 미안해, 미나야. 우리가 잘못했어. 사과였다. 하지만 늦었다. 나는 말했다. 이제부터 바꾸세요. 아니면 돈도 안 보낼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기분이 복잡했다. 사과를 받았지만 상처가 사라지지 않았다. 회사에서 일하다 보니 지은이가 서울로 올라왔다.
언니 집에서 지내도 돼. 갑작스러웠다. 나는 허락했다. 지은이는 미용사 일을 하며 내 아파트에 머물렀다. 처음엔 어색했다. 하지만 대화가 늘었다. 언니, 어렸을 때 부모님 때문에 서운했지? 지은이가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매일. 지은이는 털어놨다. 나도 알아. 부모님 쌍둥이만 챙기시더라. 지훈이랑 나도 부담됐어, 부담. 그 애들은 받기만 했는데. 하지만 듣다 보니 이해가 갔다. 쌍둥이는 부모님의 기대를 짊어졌다. 실패할 때마다 죄책감. 언니처럼 독립하고 싶었어. 지은이의 말에 나는 놀랐다. 그 애들도 나름의 아픔이 있었다. 그 후 지훈의 상태가 호전됐다. 퇴원 소식이 왔다. 부모님은 서울로 올라오라고 했다. 가족 모이자 처음으로 가족 모임. 나는 긴장했다. 레스토랑에서 만났다. 지훈은 웃으며 인사했다. 언니, 고마워. 부모님은 케이크를 가져왔다. 늦었지만 생일 축하해. 내 생일이 지난 지 한 달 됐지만 그래도. 눈물이 났다. 고마워요.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다. 식사 중 아버지가 말했다. 미나, 회사 잘 다니니? 더 성공해서 가족 도와 또? 치료비 끝나지도 않았는데. 나는 화가 치밀었다. 가족. 이제야 가족인가요? 소리쳤다. 테이블이 조용해졌다. 지은이가 말렸다. 언니, 진정해. 하지만 나는 참을 수 없었다. 평생 무시하시고 돈 필요할 때만 찾으시네. 분위기가 싸해졌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생각할게요. 밖으로 나왔다. 비가 오고 있었다. 서울 거리를 걸으며 울었다. 왜 이렇게 아픈가? 가족이란 게 뭐지? 집에 돌아와 지은이와 이야기했다. 부모님, 변할 수 있을까? 지은이는 안아줬다. 노력해보자. 다음 날 회사에서 상사가 칭찬했다. 프로젝트 성공이야. 보너스 나올 거야. 기뻤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다. 치료비 마지막 분할금을 보냈다. 이제 끝. 하지만 부모님의 연락이 계속 왔다. 미나, 용서해. 용서. 쉽지 않다. 지훈이 완치됐다는 소식이 왔다. 기뻤지만 동시에 허탈했다. 이제 돈이 필요 없으니 다시 무시할까? 부모님은 서울로 올라오셨다. 미나 집에서 머물게 갑작스러웠다. 지은이가 이미 머무르고 있는데 나는 거절할 수 없었다. 짧게만요. 집이 북적였다. 부모님은 요리를 하시고 지훈은 회복 중이라 소파에 누워 TV를 봤다. 처음엔 불편했다. 미나, 밥 먹자. 어머니의 목소리가 어색했다. 식탁에서 대화가 오갔다. 회사 일 어때? 아버지의 질문. 나는 대답했다. 바빠요. 쌍둥이는 웃으며 덧니 멋져. 라고 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불신이 쌓였다. 어린 시절 트라우마가 되살아났다. 12살 때 쌍둥이의 학교 행사 때문에 내 학교 축제를 놓쳤다. 동생들 먼저 항상 그랬다. 지금도 그 패턴이 반복될까? 어느 날 어머니가 말했다. 미나, 지은이 미용실 차릴 돈 좀 빌려줄 수 있니? 또 돈. 나는 폭발했다. 치료비 끝났는데 왜요? 나 돈 나무예요. 어머니는 울었다. 미안해. 그냥. 습관이야. 습관. 나를 ATM으로 보는 습관. 나는 소리쳤다. 평생 쌍둥이만 챙기시고 이제 나 이용하려고. 아버지가 끼어들었다. 그만해. 우리가 잘못했어. 지훈과 지은이는 고개를 숙였다. 언니, 우리 탓이야. 아니,
부모님 탓이다. 그날 밤 혼자 방에 들어가 울었다. 왜 용서가 안 될까? 다음 날 지훈이 찾아왔다. 언니, 이야기할게. 지훈은 털어놨다. 나 어렸을 때 부모님 때문에 압박감 느꼈어. 언니처럼 자유롭고 싶었지, 자유. 나는 웃었다. 나는 자유가 아니라 생존이었어. 지훈은 미안하다고 했다. 이제부터 바꿀게. 가족답게. 변화가 시작됐다. 부모님은 내 일상에 관심을 보이셨다. 오늘 뭐 했니? 작은 질문들. 처음엔 의심했지만 점점 진심으로 느껴졌다. 지은이는 나와 쇼핑을 가며 언니, 옷 이쁘네 라고 했다. 쌍둥이와의 유대가 생겼다. 하지만 상처는 깊었다. 꿈에서 어린 내가 울며 부모님을 부르는 장면이 반복됐다. 회사에서 승진 제안이 왔다. 팀장에서 부장으로 기뻤지만 가족 때문에 집중이 안 됐다. 집에 돌아와 부모님과 마주 앉았다. 왜 나를 무시하셨어요? 솔직히 말하세요. 아버지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쌍둥이가 태어나니 내가 이미 크다고 생각했어. 미안해. 실수였어. 어머니는 사랑했지만 표현 못했어 라고. 그 말에 눈물이 났다. 사랑. 느껴본 적 없다. 하지만 이제 느껴보려 한다. 용서할게요. 하지만 천천히 가족 모임이 잦아졌다. 생일이 아니어도 케이크를 사오시고. 지훈은 음악 활동을 재개했다. 언니 덕분이야. 지은이는 미용실을 차렸다. 내 돈 없이 스스로. 그런데 위기가 왔다. 아버지가 쓰러지셨다. 심장 문제. 병원으로 달려갔다. 수술비 필요해. 옷도 돈 하지만 이번엔 다르다. 나는 자발적으로 냈다. 가족이니까 쌍둥이도 도왔다. 지훈이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고 지은이가 저축을 털었다. 부모님은 회복되시며 고마워. 모두 으라고 하셨다. 이 사건으로 가족이 가까워졌다. 나는 내 상처를 털어놨다. 어린 시절 외로웠어요. 부모님은 울며 안아주셨다. 미안해. 늦었지만 사랑해. 그 말에 가슴이 녹았다. 이제야 가족 같다. 아버지의 수술 후 집안 분위기가 달라졌다. 모두가 노력했다. 나는 주말마다 부산에 내려가 부모님을 돌봤다. 쌍둥이는 서울에서 나와 함께 지냈다. 언니, 같이 요리할까? 지은이의 제안. 우리는 부엌에서 웃으며 음식을 만들었다. 지훈은 기타를 치며 노래를 불렀다. 이게 가족이야. 하지만 과거가 가끔 되살아났다. 밤에 혼자 있을 때 어린 시절의 내가 속삭였다. 왜 나만 그 목소리를 지우려 애썼다. 회사에서 바쁜 나날이 이어졌다. 승진 후 책임이 커졌다. 미나 씨, 잘하고 있어. 상사의 칭찬. 집에 돌아오면 가족의 메시지. 오늘 어땠어? 작은 관심이 쌓였다. 어느 날 부모님이 서울로 올라오셨다. 미나 집에서 살자. 영구적으로? 나는 망설였다. 하지만 허락했다. 아파트가 좁아 이사했다. 더 큰 집으로. 모두의 돈을 모아. 이제 진짜 가족이야. 아버지의 말. 우리는 함께 살기 시작했다. 아침에 어머니가 밥을 차려주시고 저녁에 아버지와 산책했다. 쌍둥이와의 관계도 깊어졌다. 지훈은 언니, 내 음악 들어줄래? 라고 하며 데모 테이프를 줬다. 좋았다. 지은이는 언니 머리 해줄게 라고 하며 스타일링을 해줬다. 웃음이 늘었다. 하지만 갈등이 없진 않았다. 부모님이 쌍둥이를 더 챙기려 할 때 지훈아, 피곤하지? 나는 말했다. 저도 피곤해요. 부모님은 미안해하셨다. 습관이야. 고칠게. 시간이 지나며 변화가 보였다.
내 생일이 다가왔다. 올해는 다를까? 아침에 일어나니 케이크가 있었다. 축하해, 미나야. 모두가 모여 노래를 불렀다. 눈물이 났다. 고마워요, 선물도. 부모님이 준 목걸이. 늦었지만 사랑의 증표야. 그 순간 상처가 치유되는 듯 했다. 회사에서 큰 프로젝트가 끝났다. 성공. 보너스를 받아 가족 여행을 계획했다. 제주도로. 비행기에서 부모님과 이야기했다. 과거 미안해, 아버지의 고백. 쌍둥이 때문에 내가 희생됐지, 나는 말했다. 이제 괜찮아요. 용서했어요. 제주에서 바다를 보며 웃었다. 쌍둥이와 사진 찍고. 하지만 여행 중 지훈이 재발 소식이 왔다. 암이 다시. 충격이었다. 왜? 모두가 울었다. 병원으로 돌아갔다. 치료비 다시. 이번엔 모두가 나눠 부담했다. 나는 반, 쌍둥이와 부모님이 나머지. 함께 이겨내자. 지훈의 수술이 성공했다. 회복 중 그는 말했다. 언니, 내 덕분에 강해졌어. 이 위기를 통해 가족 유대가 강해졌다. 나는 내 감정을 솔직히 표현했다. 외로웠어요. 부모님은 매일 사랑해 라고 하셨다. 쌍둥이는 언니 최고 라고. 이제야 균형이 맞다. 가족 생활이 안정됐다. 나는 회사에서 인정받고 집에서 사랑받았다. 하지만 마음속에 남은 건 완전한 치유. 상담소를 찾았다. 과거 트라우마예요. 상담사의 말 세션을 받으며 털어놨다. 부모님의 편애 때문에 눈물이 흘렀다. 상담 후 가벼워졌다. 집에서 부모님과 깊은 대화를 나눴다. 왜 쌍둥이만? 아버지는 솔직히 말했다. 쌍둥이가 희귀해서 더 애착이 갔어. 내가 강해서 방치했지. 어머니는 후회해라고. 나는 용서했다. 이제부터 행복해요. 쌍둥이도 변화했다. 지훈은 음악으로 성공. 앨범 발매. 언니, 콘서트 올래? 갔다. 무대에서 기 노래는 언니에게 라고. 감동이었다. 지은이는 미용실을 키웠다. 언니 덕분이야. 우리는 자매처럼 가까워졌다. 어느 날 부모님이 말했다. 미나, 결혼 생각 없니? 웃었다. 아직요. 하지만 연애를 시작했다. 회사 동료와. 좋은 사람이야. 가족에게 소개했다. 모두 환영. 우리 딸 잘 부탁해. 시간이 흘렀다. 내 나이 35, 가족은 안정. 하지만 또 위기. 어머니가 아프셨다. 암, 충격. 왜 우리 가족만 치료 시작? 이번엔 내가 주도. 걱정 마세요. 수술 성공. 회복 중 어머니가 말했다. 미나, 내가 있어서 다행이야. 이 사건으로 더 강해졌다. 가족은 이제 서로를 지탱. 과거 상처는 추억이 됐다. 그 덕분에 강해졌어. 내 생각. 수년 후 나는 결혼했다. 남편과 아이를 낳았다. 가족이 커졌다. 부모님은 손자를 보며 웃으셨다. 복받았어. 쌍둥이는 삼촌, 이모 역할. 지훈은 유명 뮤지션, 지은이는 체인 미용실 주인. 과거를 돌아보니 그 편지가 전환점이었다. 부모님의 요구가 아니었다면 영원히 멀어졌을까? 지금은 감사하다. 상처가 나를 성장시켰다. 가족은 완벽하지 않지만 사랑으로 채워졌다. 생일마다 케이크가 있다. 미나, 사랑해. 그 말에 행복하다. 삶은 드라마 같지만 결말은 따뜻하다. 용서와 화해, 그게 가족의 의미.